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사고 일정 앱을 깔아봅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다이어리는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고 우리는 다시 시간에 쫓기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위로가 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간 관리는 원래 누구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간 관리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쉬운 기술이라면 서점에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이 수십 권씩 꽂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시간 관리법이 등장하고 수많은 영상과 강의가 쏟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토록 오래, 이토록 많이 도전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간 관리에 번번이 실패를 해오셨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숙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남긴 것을 하루 위에 어떻게 배치할지,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지, 그리고 무너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시간 관리라는 큰 그림을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더스 위드인입니다. 시간 관리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게을러. 이번에도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정말 의지가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방식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 피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력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쓸수록 줄어드는 배터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거창한 일에서만 닳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엔 뭘 먹을지, 이메일에 지금 답할지, 나중에 답할지, 이런 사소한 결정 하나가 조금씩 배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머리로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결정이라는 연료를 하루 종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정의 횟수 자체를 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예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 법칙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로스코트 파킨슨이 남긴 유명한 관찰이 있습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학창시절의 방학 숙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 내내 손도 대지 않던 숙제가 개학 전날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한 달을 줘도 한 달이 걸리고 하루를 주면 하루 만에 되는 것. 그게 일의 속성입니다.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넉넉해서 일이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일마다 스스로 마감을 정합니다. 이 일은 오늘 오전 안에 끝낸다. 이 보고서는 2시간 안에 마친다. 마감은 우리를 압박하는 채찍이 아니라 늘어지는 일을 제 크기로 돌려놓는 울타리입니다. 결정 피로와 파키슨 법칙,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간 관리의 실패는 약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평생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가 쓴 자기 경력 노트는 시간 관리를 다룬 책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읽히는 고전 중 하나인데 이 책에서 드러커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계획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시간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드러커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썼겠지 하고 짐작하는 것과 실제 기록은 거의 항상 다르다고 말합니다. 일주일만 자신의 시간을 솔직하게 기록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일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거의 쓰이지 않았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자잘한 일들이 하루의 절반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커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록 다음에 드러커가 요구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폐기, 버리는 것입니다. 외국 번역서에서 이 폐기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일을 폐기라니요. 하지만 드러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만약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하겠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일은 줄일 일이 아니라 그만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것.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낸들 그만큼 허무한 낭비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더 많이 해낼까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러커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기록해서 현실을 보고 그 다음 버려서 자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큰 덩어리로 모아 중요한 일에 쓰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냥 다 하면 안 될까?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가 사람들의 업무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했더니 한 번 집중이 끊긴 사람은 원래 하던 일로 온전히 되돌아오는데 평균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깐 메신저에 답하고 잠깐 다른 창을 열어본 것뿐인데 그 잠깐의 진짜 값은 20여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이런 전환이 10번이라면 우리는 서너 시간을 일이 아니라 일로 돌아오는 길 위에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어느 일에도 도착하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수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쥐려는 손은 결국 아무것도 지지 못합니다. 이제 버렸습니다.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전기차 회사와 우주 기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시간이 부족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그가 쓰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이 타임박싱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세 단계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레인 덤프입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할 일을 전부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분주한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 하루 종일 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해야 하는데. 아, 맞다. 저것도 있었지. 이 생각들이 수시로 떠오르며 지금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일단 전부 적어내면 뇌는 그 일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종이가 기억해 주니까요. 머리는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빅3입니다. 쏟아낸 목록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고릅니다. 왜 하필 셋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할 일이 10가지가 넘어가면 뇌는 시작하기 전에 지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정 피로가 목록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 가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해낸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끝낸 날 나머지 목록의 일을 더했다면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 타임박싱입니다.
고른 일을 할 일 목록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 박아 놓는 것입니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보고서만 쓴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할 일 목록은 언젠가의 언어지만 시간표는 지금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상자에 일을 담는 순간 파킨슨 법칙이 우리 편이 됩니다. 2시간짜리 상자에 담긴 일은 신기하게도 2시간 안에 끝내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쏟아내고 3개를 고르고 시간 위에 올려놓는다. 이 단순한 구조가 강력한 이유는 1장에서 본 우리의 약점 2가지를 정확히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덤프와 빅3는 결정 피로를 줄여주고 타임박싱은 파킨슨 법칙을 역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3가지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대답 하나가 약 300년 전의 한 인물에게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자신이 평생 지키며 살고 싶은 13가지 덕목을 정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나의 덕목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번 주는 절제, 다음 주는 질서. 그렇게 한 주에 하나씩 매일 저녁 수첩을 펴고 그날 자신의 그 덕목을 지켰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단순한 점검을 그는 50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프랭클린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는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급한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더 큰 기준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먼저 있고 그 가치가 오늘 할 일을 정해주는 순서입니다. 이 생각을 현대적인 도구로 다듬은 사람이 스티븐 코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으로 잘 알려진 코비는 우리의 모든 일을 2가지 잣대로 나누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일이 중요한가? 그리고 급한가? 이 2 질문을 교차시키면 4개의 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칸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내일이 마감인 업무, 갑자기 생긴 위기 같은 것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지금 해야 합니다. 2번째 칸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수시로 울리는 알림,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런 일들은 시끄럽게 우리를 부르지만 정작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3번째 칸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목적 없는 휴대폰 스크롤 같은 사실상 시간이 새어나가는 구멍들입니다. 그리고 4번째 칸, 코비가 우리 삶의 승부처라고 말한 칸이 남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안 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 읽기가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깊은 대화가 그렇고 나의 내일을 위한 배움이 그렇습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마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급한 일에 밀려 내일로, 다음 주로, 언젠가로 미루어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전부 이 칸에 들어 있습니다. 코비의 통찰은 결국 이것입니다. 시간 관리란 급한 일을 쳐내는 기술이 아니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일정표에 앉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고르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플랭클린처럼 내 삶의 가치를 먼저 세우고 코비처럼 그 가치에 닿아 있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급한 일들이 밀어내기 전에 먼저 빅3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정표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많은 경우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빅3처럼 생각해서 결정하는 시간은 사실 하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씻고, 먹고, 출근하고, 정리하고, 잠드는 하루에 더 많은 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의 성패는 의외로 이 반복되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갈립니다.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큰 축, 루틴입니다. 앞에서 결정 피로를 말씀드리며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결정의 횟수 자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더 많은 부분을 습관이라는 자동장치에 맡길수록 우리의 정신의 힘은 그만큼 자유로워져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고. 매일 아침 오늘은 언제 일어나지? 먼저 뭘 하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배터리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루틴이 자리 잡은 사람은 아침은 고민 없이 흘러갑니다. 결정하지 않으니 닳지 않고 닳지 않은 힘은 고스란히 빅3로 갑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비슷한 풍경이 나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는데 퀘니 히스베르크의 이웃들이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을 쓰는 시기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 글을 쓰는 똑같은 하루를 몇 달이고 반복합니다. 그는 그 반복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복이 일종의 체면처럼 자신을 더 깊은 마음의 상태로 데려가 준다는 것입니다. 작가 메이슨 커리는 리추얼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창작자 160여 명의 하루를 추적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할 만큼 한결같은 자기만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복에 기댔을까요? 루틴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은 사실 좋은 날이 아니라 나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누구나 잘합니다. 문제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날입니다. 그런 날 의지에 기대는 사람은 자신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만 쉴까? 내일 2배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협상에서 의지는 대부분 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몸에 밴 사람은 협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고민하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수를 하듯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은 컨디션의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하루의 뼈대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골조,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리고 루틴에는 시간 관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절제를 반복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같은 통찰을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던지는 한 표라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의 모양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루틴을 세우는 일은 단지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쪽으로 나를 옮겨 놓는 일입니다. 시간 관리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인격의 문제와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틴과 습관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 나쁜 습관을 끊는 법, 새 루틴을 몸에 붙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이야기는 오늘 다 담을 수 없어서 다음에 한 편을 통째로 비워 따로 깊이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의 틀 안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뼈대는 루틴에 맡기고 아껴둔 결정의 힘은 가장 중요한 일에 쓴다.
루틴이 단단한 사람은 컨디션이 흔들리는 날에도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꽤 훌륭한 하루의 설계도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렸고, 3가지를 골랐고, 시간 위에 올려놓았고, 나머지 시간은 루틴이라는 골조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해보면 계획은 또 어긋납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예상 못한 전화가 걸려오고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3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역시 계획은 세워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사실 계획이 어긋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의 정상적인 속성입니다. 심리학에는 계획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실제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긋날 것을 미리 계산해 놓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첫 번째 장치가 버퍼링입니다. 완충 시간입니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일부러 비워두는 빈 시간을 말입니다. 오전 일과와 오후 일과 사이에 30분. 하루 끝에 1시간, 이 시간은 아무 일도 배정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갔다면 선물처럼 쉬면 되고, 어딘가에서 일이 밀렸다면 이 시간이 그것을 받아냅니다. 버퍼링이 없는 일정표는 여유가 없는 마음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 하나에 하루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지만 버퍼링이 있는 일정표는 한 군데가 어긋나도 전체가 살아남습니다. 빈틈은 허술함이 아닙니다. 빈틈이야말로 계획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튼튼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피드백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세웠던 계획 옆에 실제로 흘러간 하루를 나란히 놓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는지, 무엇이 내 집중을 끊었는지, 어느 시간대에 내가 가장 맑았는지, 이것은 자책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보고서에 2시간을 잡았는데 3시간이 걸렸구나. 다음에 3시간을 잡자. 오후 3시쯤엔 집중력이 무너지는구나. 그 시간엔 가벼운 일을 두자. 이렇게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계획을 고쳐줍니다. 플랭클린이 50년 동안 저녁마다 수첩을 펼친 것도, 드러커가 시간 기록에서 출발하라고 한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리는 한번 완성하는 작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고쳐 쓰는 일기에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반발짝 정확해진 계획,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계획은 어긋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긋남을 받아낼 버퍼링과 어긋남에서 배우는 피드백, 이 둘이 있을 때 계획은 비로소 현실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일정표가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쉼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을 일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은 일이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어쩌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짤 때 일은 빼곡히 적으면서 쉬는 시간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빼곡한 일정에 떠밀려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능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같은 1시간에 해내는 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기계조차도 계속 돌리면 과열로 멈춥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리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짧고 깊게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비웁니다. 집중과 이완이 파도처럼 번갈아 옵니다. 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위를 당기는 힘이 화살을 날려보내지만 쏘고 나면 반드시 시위를 풀어줘야 합니다. 계속 당겨준 활은 결국 부러집니다.
우리의 집중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쉼은 단지 회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일에 파묻혀 있는 동안 우리는 나무만 봅니다. 잠시 일에서 손을 떼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시간에 비로소 숲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일이 정말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 하루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생각들은 이상하게도 책상 앞이 아니라 그 비워진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쉬는 시간을 중요한 약속처럼 일정표에 직접 적어 넣는 것입니다. 오후 1시 반, 15분 산책. 저녁 식사 후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적어둔 쉼은 지켜지지만 적지 않은 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쉼은 일정한 빈자리가 아니라 일정의 일부입니다. 잘 쉬는 것까지가 시간 관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 것은 의외로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30분쯤 보니 영화가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표값이 아까운데 그렇게 2시간을 꽉 채워보고 나옵니다. 표값을 아끼려다 아까운 저녁 시간을 함께 잃은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가라앉아 버려서 무엇을 해도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한 편이면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더 큰 일들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을 매달린 프로젝트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인 시간이 아까워 놓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노력은 그만두든 계속하든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뿐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구하려다 앞으로의 시간마저 같은 구덩이에 던져넣는 일입니다. 계획이 무너진 하루에도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전을 통째로 날려버린 날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망했네. 내일부터 다시 하자. 오전을 잃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남아있는 오후와 저녁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에는 본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너진 오전은 오전으로 끝내고 오후는 오후대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의 절반을 잃은 날 나머지 절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는 손을 펴야 다가오는 시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흐름을 한 번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고 파키슨 법칙을 역이용하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은 과감히 폐기하라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 위에서 머스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을 쏟아내고 3가지를 고르고 시간 위에 올려놓는 것. 그 3가지를 고르는 기준은 플랭클린과 코비가 알려주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에서 출발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앉히는 것. 그리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루틴이라는 골조에 맡겨 결정하지 않고도 단단하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현실에서 살아남도록 버퍼링과 피드백으로 숨을 불어넣었고 쉼을 일정의 한가운데 떳떳하게 적어 넣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미 지나간 시간은 미련 없이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시간 관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간통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방법들은 하나같이 더 많이 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버리고, 줄이고, 세 개만 고르고, 결정을 덜어내고, 사이를 비우고, 쉼을 적어 넣는 것. 전부 덜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 관리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시간을 꽉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다이어리의 기술이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가? 오늘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고 시간 관리는 누구에게나 평생의 숙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어제보다 반발짝 나아진 하루입니다. 오늘 밤 5분 하루를 돌아보는 것, 내일 아침 3가지를 고르는 것, 그리고 무너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나만의 루틴 하나. 그 작은 반복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시간에 쫓기던 내가 아니라 시간을 데리고 걷는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낼지는 오직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손으로 정성껏 빚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스스로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